대구복지국장께서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 대책 전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대구시 보건복지국장 조유관입니다. 대구광역시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3월 10대 응급환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지역 응급의료 체계를 재점검하고 시민 누구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진료 환경 정착을 위해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 대책은 이송에서 진료까지 응급의료 체계 전 과정을 포괄하는 현장 이송 단계, 병원 단계, 전문 분야 대응을 응급의료 기반 4개 영역별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현장 이송 단계에서는 이번 대책의 핵심인 대구 응급환자 이송 수용 지침을 마련해 7월부터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응급환자 발생 시 119 구급대가 전화 문의로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가능 여부를 의뢰했으나 이번에 마련된 대구 응급환자 이송 수용 지침에서는 초응급 중증 환자는 응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이송병원을 선정 통보 후 즉시 이송하고 응급의료기관은 환자를 수용하게 됩니다. 중증 응급환자는 응급상황관리센터에서 최대 2개 응급의료센터로 문의 후 2개 센터 모두 수용 곤란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6개의 응급의료센터로 환자 증상을 동시에 전송하는 다중이송 전원 협직망을 가동하게 됩니다. 이때 6개 센터에서 모두 수용 응답이 없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치료 이력, 이송 거리, 병상 상황 등의 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이송병원을 선정 통보하게 되고 선정된 병원은 환자를 수용하게 됩니다. 경증 환자는 119 구급대에서 종합상황판을 확인하고 응급의료기관급 병원으로 전화 문의 없이 이송하게 됩니다. 이번에 마련된 대구 응급환자 이송 수용 지침은 대구광역시와 6개 권역 지역 응급의료센터가 총 6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마련했으며 6개 권역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지침 준수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고 13개 응급의료기관도 지침에 동의하고 서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초응급 중증 환자와 중증 응급 환자의 이송기관 선정에 대구 소방안전본부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역할이 커진 만큼 기존의 4개 팀 12명을 4개 팀 21명으로 조직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병원 단계 대응으로는 먼저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2026년까지 대구의료원을 지역 응급의료기관에서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격상해 현재 6개소인 권역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7개소로 확충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상급 종합병원에서 경증 환자를 분산시키는 전원이 줄을 이뤘으나 향후에는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양방향 전원이 원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합병원급에서 중증 환자가 상급 종합병원으로 전원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지역 응급의료 협력 네트워크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병원과 운영 체계를 조율해 2024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응급실 미수용 환자 사례 관리를 위해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8월부터 응급실 미수용 환자 관리 대장을 작성하게 되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매월 1회 응급의료 실무 TF회의를 개최하고 부적절한 사례가 없는지 검토 분석 후에 병원장급으로 구성된 응급의료 협의체에서 분기별로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19개 지역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8월부터 9월까지 2달간 진행해 현장 평가 시 법정 의료 인력 확보 등
필수 기준 준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응급의료기관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문 분야 대응에서는 응급 환자의 상황별 전문 치료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아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외부형 어린이 안심치료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소아 청소년과의 팩바와 전공의 부족 등으로 소아 응급의료 체계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증도별 지역 소아 전담기관 확보를 통해 취약 시간대 소아 진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경증 소아 환자의 야간 진료를 위해 현재 2개소인 달빛 어린이병원을 2024년까지 3개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소아응급진료 지원 사업을 9월부터 시작해 야간 시간 소아응급실 이용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심내혈관 질환은 시간을 다투는 심내혈관 질환 응급 환자의 전문 진료를 위해 번역 심내혈관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한 환자 진료를 위해 단디앱을 자체 개발해 현장에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단디앱을 통해 119 구급대가 심내혈관 환자 이송 시 환자 정보를 병원으로 전송하면 환자가 응급실 도착과 동시에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사용 실적 분석 결과 시스템 사용 환자와 비사용 환자 간 전문 치료 시간이 평균 15분 정도 차이를 보이는 큰 성과가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심내혈관 응급 환자의 회복률을 높이고 2차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단디앱 사용을 더욱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중증 외상 환자는 교통사고, 추락 등에 따른 중증 외상 치료는 번역 외상센터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증 외상 환자 적기 치료를 위해 지역 외상위원회와 번역 외상센터, 지역 응급의료기관 간 연계로 외상 환자 관리 효율성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응급의료 취약 계층 같은 경우에는 주치 응급 환자나 정신질환, 자살 시도자 등은 응급의료 현장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로 상황에 따른 전담 대응 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살 시도자와 정신질환 응급 환자의 입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대구의료원 생명조증센터 긴급 입원 병상이 7병상 운영 중에 있고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개입을 통해 응급 환자 발생 시 1시간 이내 입원이 가능합니다. 알코올 중독 의심자와 술에 취해 응급 구호를 요하는 경우 주치자 전문 응급실을 운영 중인 대구의료원에서 전담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그 외 응급의료기관에서 주치자로 인한 응급실 폭력사고 등에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응급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대응으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자원조사를 8월에 시작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의료 인력과 시설, 장비 등 응급의료 역량 파악을 위한 것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자료와 기관별 특성을 확보해 환자 증상에 따라 의료기관 선택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대구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와 이번에 구성된 병원장급 지역 응급의료대비체 및 현장 실무자급 TF 연계를 강화해서 지역의 응급의료 현안에 대한 분석, 문제점 해결, 정책 협의 등을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지역 단위 책임성 있는 응급의료 추진을 위해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응급의료 지원단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구 응급의료센터 및 소방 등이 참여하는 응급의료 실행위원회 회의를 매월 1회 개최해 분야별 사업 진행 과정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 이용에 대한 예시민 홍보를 통해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 정착과 선진 시민 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지역 내의 의료기관, 소방 등 모두가 한 뜻으로 힘을 합쳐 시민의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 대책을 마련했고
시민이 믿고 이용하는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정남구 대구시 소방안전본부장님께서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입니다. 지금부터 소방안전본부 구급상황관리센터 역할과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방본부는 지난 3월 19일 발생한 10대 응급 환자 사망 사건이 119 구급 이송 체계 개선을 위해 출동 구급대 지휘 관리하는 구급 지휘팀 설치를 비롯하여 구급차의 순환율 향상을 위한 경보제 도입, 전체 구급대원 전문 교육 기수로 응급처치 역량 강화, 소방 관서장과 의료기관 간 소통 간담회 실시 등 자체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또한 대구시와 함께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에도 적극 동참해 왔음을 말씀드리면서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역할과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우리가 약칭으로 구상센터라고 합니다. 이 센터는 현장 구급대 지휘 관리, 또 119 구급대 이송 환자 의료기관 선정, 일반 시민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 병원 및 약국 안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으로 현재 근무 위치는 119 종합상황실에 있습니다. 언급한 여러 역할 중에 현장 구급대 지휘 관리, 그리고 119 구급대 의료기관 선정권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추가 및 확대한 업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기존 3명씩 4개 팀 총 12명이 된 것을 구급상황관리센터장 포함 5명씩 4개 팀 총 21명으로 현재 보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 구급대원들이 이송병원을 찾기 위해 전화하는 경우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현장 구급대원들은 오직 환자를 위한 신속한 응급처치와 또 안전한 이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 분석과 개선 노력을 통해 보다 향상된 소방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현재 경북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장으로 계시는 유현우 대구시 응급의료지원사장님께서 대구병 이송 수송 지침 운영 체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응급의료 지원단 단장을 맡는 경북대학교 병원 의료학과 유현우입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대구시의 책임형 이송 환자 수용 체계를 설명하셨는데 모식도를 보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셔야 됩니다. 먼저 응급 환자가 발생합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해서 우리 119에 신고를 하게 되면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을 합니다. 이번 저희 대구 책임형 응급 환자 이송 수용 체계도에서 119 구급대는 우선 현장에서 환자의 중증도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우선 환자가 비응급, 경증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아닌 지역응급의료 기관급 되고 있는 13개 응급실로 기존의 개별 응급의료 기관에서 응급의료 포털 시스템에
퇴출하고 있는 병상 정도 등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을 해서 119 구급대가 환자를 이송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응급 중에 응급이라고 할 수 있는, 즉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고 즉각적으로 소생 치료가 필요한 초응급 중증 환자, 급성호흡 곤란 환자라든지 급성으로 의식에 어떤 변화가 생긴 환자라든지, 그다음 쇼크 증상을 보이면서 혈압이 낮은 환자라든지, 또는 경련 지속 중인 환자, 또 분만 과정이나 또는 분만이 임박한 산모 등이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우리 대구시에서는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선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기로 서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선정한 병원으로 119 구급대가 환자를 이송을 하게 되고, 병원에서는 이 환자를 책임을 지고 수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경증이 아니고 초응급이 아닌 그 외에 중등증 이상의 응급 환자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으로 포탈 시스템의 환자 수용 가능 정보를 참고해서 이송할 병원을 우선 선정을 합니다. 대신 병원에서 이러한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병원에 미리 연락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정당한 수용 곤란의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드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는 경우에 병원에서 수용이 곤란하다고 회신을 한 경우에는 다수의 병원으로 계속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최대 2개 응급센터까지 확인을 하고 이송할 병원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이송할 병원을 선정을 하고 응급의료 기관에서는 이를 따르도록 부분의 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수용 가능 병원이 없는 경우에 우선 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다중이송 협진망 앱을 이용을 해서 2개의 응급의료 센터가 최대 수용이 곤란한 경우에 협진망을 가동해서 6개 응급의료 센터에 이 상황을 공지하게 되고, 6개 응급의료 센터에서는 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고 공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전체 응급의료 센터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했으면 일단 어느 병원이든 책임을 지고 환자를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를 수용하겠다는 판단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수용 의사를 밝힌 병원이 없는 경우에는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이송할 병원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병원이 있으면 그쪽으로 이송을 하도록 이번 대구 책임형 응급환자 이송 수용 체계를 우리가 구축을 하기로 하였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7월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 체계와 틀린 점을 말씀드리자면, 기존 시스템은 119 구급대 또는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개별 병원으로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을 하고, 이게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서 수용이 가능한 병원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지연이 발생했고, 시간 지연이 결국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 바뀐 시스템에서는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병원을 개별적인 간접적인 연락 시스템이 아니라 통합적인 실시간 동시간적인 그런 의뢰 시스템을 통해서 적정 시간 내에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을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개선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제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쪽에 마이크 좀 해주시죠.
동경을 기자 안동기입니다. 네, 그동안 이거 7월부터 시행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이 사례가 있었나요? 그동안에? 네, 사례가 물론 있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 중증 환자의 경우에 이송할 병원을 선정을 해서 도착을 사진 연락하였고, 응급의료 정보 포털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수용 곤란한 상황이 있어서 환자 수용이 어렵다고 회신받은 경우가 있었고, 이때 전원 섭취망에 환자의 그 수용 요청을 동시에 올렸고, 그 과정에서 환자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병원이 있고, 또 그 병원으로 이송한 사례들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예,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신문 사례를 보면 병원을 여러 군데 돌아서 결국 의료 혜택을 못 받아서 불의한 사고로 이어졌던 경우를 왕왕 봤습니다. 그래서 개선돼서 나왔던 이 정책에 참 감사를 드리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같은 경우에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이렇게 선정 그러니까 구급상황관리위원센터에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못 받았던 사람들이 거기서 전화가 오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변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병원을 환자를 못 받았던 이유가 있어서 다 배치했단 말입니다, 환자들을. 그런데 이번에는 동일한 상황 속에서 심의관리센터로부터 요청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일 때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죠? 문제점은 없을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구 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응급실에서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응급실에 새로운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은 예를 들면 응급실에서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병상을 넘어선 환자가 이미 수용이 되어 있을 때, 추가적으로 환자를 수용할 병상이 없을 때, 또는 그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가지고 단순한 병상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감시하고 좀 더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의료진이 필요한데, 이러한 상황이 지금 가용이 공급 상황이 지금 여의치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분산 이송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스템에서는 분산 이송을 요청받은 경우에 다른 수용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계속 개별적인 연락 과정을 통해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뀐 시스템에서는 최대 2개까지만 확인을 하고, 분산 이송 요청이 그 지역에 있는 응급의료기관들 다수에서 발생한 상황일 경우에는 분산 이송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그 중에서 조금이라도 사항이 나은 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 정보 포털 저기에서 반영하기 힘든 아주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당일 응급실에 근무하는 책임자가 수용이 안 되고 있는 환자가 발생했다는 정보를 취득을 했을 때 그 환자를 수용하겠다는 결정을 다시 재고해서 환자를 좀 더 수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앱 있습니다. 이거 지금 시행 중에 있다는 앱이었죠. 앱 이거 저도 사실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이 앱이 많이 홍보되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급한 환자들, 뇌질환 쪽이요. 이 앱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앱에 대해서. 앱을 국장님 2가지를 설명을 하셨는데,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앱은 여기 지금 단디 앱 이야기했습니다. 단디 앱. 단디 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디 앱이라는 것은 저희 대구시 응급의료 지원단에서
대구 소방본부하고 같이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애들이겠습니다. 급성기 뇌졸중 환자에서 지금 적용을 했고, 적용한 이유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환자가 119에 신고를 해서 구급대가 출동을 했는데 그 호소하는 증상이 뇌졸중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 간단하게 병원 전 단계에서 체크할 수 있는 테스트를 신속하게 마치고 이 테스트에서 양성 소견을 보이는 경우에는 환자가 병원으로 도착하기 전에 안지앱을 통해 가지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는 사실을 사전에 미리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병원에서는 그 연락을 받고 환자가 도착하기 전에 환자 접수라든지 아니면 환자의 병상이라든지 그냥 환자 뇌졸중 환자에서 필요한 CT, MRI 검사 등을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마치 그 패스트트랙 이용을 하듯이 다른 응급 환자들보다 우선해가지고 그런 진료와 검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의료 개통 내세의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까? 뭐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일반인들이 그냥 앱에 연결해서 거기서 접속해서 우리가 사용해서 평소에 갑자기 그런 게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응보를 알고 있었는데 의료 개통 소개서 앱입니까? 그게 지대입니까? 네,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 앱이 아니고 119 구급대가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병원에서 준비를 하고 조금이라도 환자를 최종 치료를 제공하는 데까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연락하는 오지 않은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주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또 하시고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상쪽에 보면요, 여기 상단부에 상급 종합병원하고 종합병원 간의 양방향 전환이 원활하고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보안 설명 좀 부탁드리고, 이게 어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단락에 그 월 1회 뭐 TFA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부적절한 사례 같은 거 검토한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이후에 혹시 뭐 좀 이런 게 발견이 되면 페널티 같은 게 좀 고려가 되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회의가 하고 많은 건지 그게 궁금하고, 일단 도식도에 보면 여기 뭐 체계적으로 해놓은 건 알겠는데 이게 결국에는 비운동 환자라든가 아니면 중등증 환자가 갑자기 상황이 나빠질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경우에 대한 대책이 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부분, 응급의료 실무 TF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지침을 만들었는데 이 지침이 계속 이제 실제 현장에서 새로운 이제 사례들이 계속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을 TF에서 분석을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또 조정할 건지 그런 회의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사안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시는 2015년부터 대구시 그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대구시의 좀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까요? 주요 응급의료 센터들의 응급실 관리, 즉 응급실의 환자들이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병상도 항상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응급실 감염라가 항상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들, 환자 안전이라든가 환자 진료 과정에서 어떤 서비스의 저하라든가 또 의료진의 어떤 과도한 피로에 따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에 좀 더 쾌적한 응급의료 환경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주요 응급의료 센터들에서 초기 진료 과정을 마친 후에 환자가 경증으로 판단되거나 또는 소위 얘기하면 급환부를 끈 경우에 2차 종합병원이라든가 우리 대구 지역에 있는 지역 응급의료 기관급으로 환자가 종합병원, 그러니까
좀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있는 경우에 지금 코로나 이후에 그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전원 보내는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 의료진과 지역 응급의료 기관급의 응급실 의료진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쌍방향 전원 시스템이 되어서 좀 더 지역 내에서 응급 환자들이 나은 서비스, 응급의료 진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좀 돕겠다,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질문하신 것은 이 모식도에는 없습니다만 환자가 이송 과정에서 초기 최초 판단이 경증 또는 중증증이었는데 이송 과정에서 환자가 갑자기 상황이 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지 않게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 모식도에 따르면 초응급 중증 환자의 알고리즘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이송할 병원을 선정을 하고 병원에 통보를 하고 병원을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 과정에서 결론이 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뉴스위에서 질의해주시죠. 대구일보 다음.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게 보면 이제 우리 응급의료 취약 계층에 보면은 주치의응급 환자, 정신질환 자살시도자 등이 이렇게 있는데 분담 대응 기관을 지정해서 대구에서 최초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구의료원에서 7병상이 운영 중이고 나머지 정신질환자나 긴급 자살 시도자 같은 이런 환자들은 어디로 또 이렇게 이송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 말씀 드려주십시오. 지금 대구의료원에 보도자료에 있지만 상대원 종증센터에 정신질환자를 긴급하게 입원시킬 수 있는 병상이 7병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대구의료원에 긴급 입원 병상을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대구의료원이 알코올 주치자 전문 응급실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주치자들은 대구의료원에서 응급 상황을 해결을 하며 다른 응급의료 기관에서는 주치자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더 강화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주치자 외에 자살 시도자라든지 이런 환자들은 어느 또 기관으로 또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자살 시도자하고 정신질환자는 대구의료원의 생명존중센터에 7병상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걸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병상이 좀 너무 적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대구시 저희 그냥은 적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7병상이면 저희들 생각에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대구 가톨릭 대학병원에 또 정신질환 관련해서 1개 병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병상이면 충분한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대구일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의료 이지영입니다. 이번에 응급의료 체계 관련해서 병원 단계에서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강화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 과밀화 현상이 사실 응급의료기관들, 중소병원들, 응급의료기관들의 응급실을 많이 운영하지 못하여서 그런 경우가 많다는 중소병원들의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평가를 강화한다든가 그리고 또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일선 중소병원들의 응급의료기관 활성화가 좀 어려울 것 같으면 오히려 그 센터에 대한 과밀화가 좀 많아질 것 같은데 그 중소병원들의 응급실 운영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대책이 이번에
혹시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송을 할 때 환자들이 자신이 다니는 병원이나 이런 것들 있을 경우에는 환자나 보호자들이 해당 병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나머지 현재하는 얘기는 교수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8월부터 9월까지 2달 동안 이제 응급의료기관 현장 평가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는 이번 기회에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하고 저희 뭐 8월 달부터는 저희들이 의료기관 이제 자원조사도 할 계획입니다. 자원조사를 해서 각 응급의료기관별로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배우 진료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또 명확히 해서 구급 상황 센터에서 병원을 지정을 할 때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하겠다는 내용을 집어넣은 거고요. 저희 인센티브 부분은 지금 번역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쭤보신 게 기존에 이제 진료를 받는 분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 병원으로 가기를 원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 전에 이 지금 대구 책임형 이송 환자 수용 체계 이 부분에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이 체계가 좀 더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선정을 할 때 판단 기준을 좀 명확히 했습니다. 그 응급 증상과 관련된 진료 이력이 있는 병원이 어디인지 1번 고려하도록 했고 2번은 두 번째로는 환자를 그 병원으로 이송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디가 더 짧은가 세 번째로는 이송하고자 하는 병원의 병상파도 지금 응급실 상황이 혼란한 정도가 얼마인가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송할 병원을 선정하기로 이 계획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만 환자가 응급 증상과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진료를 받고 있는 병원 또는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은 요구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 체계상에서는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19 구급대를 신고를 해서 이용을 하실 때에는 이 지역에 미리 사전에 약속된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 119 구급대가 소방본부에서 선정한 이송병원을 가급적 믿고 따라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자 답변이 됩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조금 미흡해졌는데 중소병원들 이 응급실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금 실정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 이제 응급의료체계 이송 그게 조금 어떻게 좀 하라는 식의 좀 요구인데 이걸 원활하게 하려면 거기에 대한 뭐 당근을 좀 더 준다든가 이런 어떤 대책이 있냐는 겁니다. 기존 인센티브 주는 거 말고요. 지금 이제 번역 지역 응급의료센터 6개소는 저희들이 이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 응급의료기관 보조금 지원했습니다. 보조금 지원 응급 13개 응급의료기관도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추가로 더 이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또 추가적인 인센티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인 지원은 저희들이 현재 안에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우리 지침을
이제 번역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전부 다 합의를 했었고 지금 13개 응급의료기관도 지침에 대해서 전부 합의를 했는데 응급의료기관에서 따로 우리가 이 지침을 협약을 하고 준수하는 어떤 대가로 뭐 인센티브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없었고요. 대구시에서 마련한 이 지침에 적극적으로 자기들도 협조를 하겠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랍니다. 아무래도 이게 결국은 이제 응급실에 환자가 감염이 되면 어떻게 보면 환자를 유치하는 개념도 있으니까요. 적절하게 특히 이제 상급 번역응급의료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특히 이제 상급 종합병원에 있는 응급센터로 환자가 몰리게 되면 다른 응급의료기관에는 환자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환자를 뭐 증상별로 중증도별로 적절하게 분산을 하게 되면 기업 응급의료기관도 혜택을 보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예, 또 질문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질의가 더 필요하시면 마치고 난 뒤에 개인적으로 따로 시간을 제시하시고 다른 사안에 좀 경과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분 질의해 주시죠. 우리 가만히 계시는 정량고 소방 본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선이 지금 이들이 사기팀 12명을 하다가 이번에 20명 확대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21명이 소방 본부에 소속되어 있는지 아니면 각 소방서로 분산 배치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21명이라도 매일 이렇게 있지는 안 하고 아마 뭐 요일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러면 하루에 한 몇 명 정도가 가야이 되는 건지 21명 가지고 모자라지는 않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현재 근무 위치는 우리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입니다. 그리고 센터장 포함해가지고 1시간대에, 동시간대에 근무하는 건 6명입니다. 6명이 근무를 하고 이걸 4계조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일에 2계조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7월 한 달 동안 이거 실적이 그렇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저희가 한 하루에 77명 정도를 이번에 새로 부상센터에서 선정했는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30% 정도 되고요. 예전에는 그 퍼센테이지가 한 4% 정도였습니다. 부상센터에서 선정하는 게 한 4% 정도인데 지금은 한 20%에서 30% 사이 정도. 그리고 좀 전에 아까 잠깐 그런 것 하나 더 이야기드리면 협진망을 통해서 두 군데 했는데 안 돼가지고 협진망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직권으로 선정한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협진망을 올리니까 한 4건 정도가 다 오케이가 떨어졌습니다. 수용하겠다 해가지고 그쪽 수용된 병원으로 갔고 아직까지 완전히 협진망까지 이용했는데 수용이 거절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하나 더 감사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경증 환자 문제도 저희가 상당히 머리가 아파하는 대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경증 환자를 이송하는데 종합 상황판이 실시간으로 다 올라옵니다. 의료기관에서 이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일선 구급 대원들이 선정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내 병상이 있고 어디 전문의가 있고 이게 선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번, 3번 하는 경우가 상당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이제 지난달부터 이제 군의도 대구에 편입됐는데 좀 센터에서 한다 그러면 만약에 군의 그쪽에 있는 최고먼 지역에서 응급을 발생했을 때 어떤 이제 초응급 중증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것까지 이송하는데 가는 데 시간하고 오는 데 시간하고 너무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군의 지역에서 발생했더라도 실제로 이제 7곳까지 또는 대구 시내 들어오는 데는
한 30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장하는 거는 저희 수공부 내에서 다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그러면 군의관을 하는 소방서에 연락을 해가 그쪽에서 우선에 먼저 좀 이렇게 이송을 하게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 소방본부에서 나가는 구급대가 다 나가가 있으니까 있습니다. 그쪽에서 예, 똑같은 방법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안 계시면 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현장에 가장 먼저 이제 현장을 맞이하는 분이 우리 응급 대원님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러면은 경증이냐 중증이냐 초응급이냐를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 그러면 그게 전문성을 띈 의료기관이나 뭐 자격을 갖춘 분이 갑니까? 동행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재 우리 구급대원들이 대부분 간호사, 응급구조사랍니다.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판단 예지는 다 능력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혹시라도 뭔가 중증증 이상이 있다 그러면 우리 상황실에 그 구상센터에서 이걸 관찰을 합니다. 관찰을 해가지고 이게 중증증 이상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관리 또 개입 지휘까지 하는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 전문기관이 뭐 자격을 갖춘 분이 다시 동행한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 1차적으로는 구급대원이 하지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상실에 있는 구상센터에 있는 우리 직원분들은 어느 정도 베테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소한 10년 이상 된 구급 활동을 하는 베테랑 분들이고요. 그리고 더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상실에 의료 지도 의사분이 한 분 계십니다. 24시간 계셔가지고 의료 지도까지 받아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급이 초급으로 변할 수가 있고 응급 상황이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나중에 따로 뒤에 좀 네. 질의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그 브리핑 시간이 좀 길어져서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